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은 양자 물리학적 정신치료 빙의는 없다라는 책으로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격리된 현상이나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단단하게 보이는 물체도 사실은 그 바탕을 이루는 에너지장의 일부가 특정한 형태나 덩어리의 파동으로 좀 더 조밀하게 뭉쳐있는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 파동들의 상호 간섭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눈에 보이는 우주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아주 작은 미시 세계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차원의 동일성은 별과 은하들 역시 어떤 식으로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우주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 물리적 상수들은 우연으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정밀한 수치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주의 탄생과 운행은 무작위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고도의 의식과 의도에 의해 설계된 계획성 및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주변의 물체, 주위 공간에 물리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계와 물질계가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모종의 에너지 체계를 공유함을 뜻합니다. 감정운우라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이나 이미지의 텔레파시 현상이 잘 일어나며 그 순간 두 사람의 뇌파는 동조 현상을 보입니다. 기도나 정신집중 등의 영적인 방법, 의식의 힘으로 치유의 힘이나 정보를 멀리 있는 환자에게 보내는 치료의 효과는 놀라우며 많은 사례가 확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 역시 의식이나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파동과 이러한 에너지로 인하여 사람들의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빙의 증상과 해리성 정체성 장애, 다중인격 장애, 이런 현상을 한 정신과 의사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한 여자 환자의 체면 치료를 막 끝내려고 할 때 갑자기 그녀가 굵고 거칠게 변한 목소리로 "왜 나하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불만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너는 누구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정식이에요. 이 누나가 좋아서 같이 있죠.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안 불러주는 게 화가 나서 직접 나왔어요." "넌 몇 살이야?" "17이요.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히히, 오래됐어요." 이어진 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17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으며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울과 불안이 가득했던 이 환자의 내면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다. 이미 치료를 끝내야 할 시간이 넘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서둘러 그를 환자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한 뒤 얌전히 있도록 했다. 원래 모습으로 깨어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다음 환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한 지 1,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뛰어들어와 "원장님, 바깥에 환자가 이상해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되는 것이 있어 상담 중이던 환자를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고 조금 전 치료를 끝낸 환자를 다시 들어오게 했다. 진료실로 들어오는
소녀의 모습은 내 예상대로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약간 건들거리는 10대 소년의 걸음걸이와 얼굴 표정 몸짓으로 변해 있었다. 다시 치료실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자 아저씨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또 나왔어요. 저 정식이에요. 들어가 얌전히 있으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라고 10대 소년의 목소리로 말했다. 눈을 꿈벅이며 소년처럼 말하는 그녀의 모습 정말 17살의 남자아이와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존재를 달래 들여보내고 원래의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후 치료를 마쳤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해리성 정체성 장애 환자의 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환자의 내면에 숨어 있다가 표면으로 올라온 정식이란 이름의 다른 인격을 과거의 어떤 충격이나 심한 갈등으로 인해 환자의 전체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조각으로 본다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써야 하고 정식이의 주장대로 교통사고로 죽은 그의 영혼이 환자에게 쓰인 것으로 본다면 빙의 혹은 귀신 들림이라는 진단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이라는 인격의 존재와 주장을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정신 증상만을 근거로 진단한다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대도시에 사는 20대 초반의 이지숙 씨는 3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인공포 증상과 오른쪽 어깨로부터 팔 전체에 흐르는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 전체가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 무겁고 제대로 팔과 손을 쓸 수 없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컴퓨터 촬영을 비롯해 첨단 검사들을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팔의 통증과 함께 시작된 불안과 공포, 우울 등의 정신 증상도 점점 심해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단순한 외출조차 부담스러워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었고 한방치료와 민간요법을 써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무척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대인관계도 원만했는데 병이 난 후에는 심하게 위축되어 늘 불안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체면치료로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신체적 원인에 대해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상세한 면담을 통해 발병 경위를 비롯해 환자 주변에 대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병이 이처럼 시작될 무렵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이 나기 며칠 전에 집안의 아저씨뻘 되는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시골에 사는 친척들 몇 가족이 저희 집에 묵으셨는데 그 중에 부모를 따라온 5살짜리 아이, 남자아이가 저희 집 앞에서 놀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날 모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들 말없이 저녁을 맞이했어요. 예상치 못한 겹초상을 치르게 되어 정신이 없었죠. 저녁을 먹은 후 오빠와 같이 방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검은 연기 같은 기운으로 꽉 차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견딜 수 없이 무서워져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나중에 오빠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오빠도 제가 느낀 것과 같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대요. 그 시간 이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리고 중간에 자주 깨면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때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져 얼마 안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성격과 경험,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에 대해 환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병의 원인이 될 만한 갈등과 충격적 사건은 없는 듯 체면 치료를 진행해 봐야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 체면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자기 몸과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특히 오른팔과 어깨를 포함해서요. 환자,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저씨예요. 돌아가신 아저씨가 보여요. 의사,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죠? 환자, 놀라고 두려운 듯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에요. 한 손으로 제 팔을 움켜쥐고 있어요. 다른 손으로는 그때 사고로 죽은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있고요. 믿기 어려운 듯 그 아이도 같이 있네요. 아이 얼굴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어요. 의사, 그가 왜 화가 났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환자,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자기를 방해하느냐 무섭게 찡그린 얼굴로 투덜대고 있어요. 의사,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환자, 저 세상요. 의사, 왜 데려가려고 하나? 환자, 두려운 듯 제게 무척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뭔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하네요. 의사,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환자, 별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자주 본 적은 없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나 봐요. 의사, 그 사람이 잡고 있었던 오른팔이 아픈 건가요? 환자, 강하게 네. 의사, 공포증이나 불안도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환자, 네. 의사, 그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빨리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환자, 잠시 후 밝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저한테 미련이 남은 듯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가네요. 의사, 어디로 가고 있죠? 환자, 흥분한 어조로 그 아이 손을 잡은 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의사, 지금 기분은 어때요? 환자, 밝은 목소리로 들뜬 듯 아주 홀가분해요. 마음도 편하고 팔도 이제 전혀 안 아파요. 이 상태에서 환자의 내면을 여기저기 살피면서 치료하고 몸 주변까지 깨끗이 한 후 평소 생활하면서 쉽게 쓸 수 있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자기 체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틈날 때마다 자주 연습하라고 당부한 후 치료를 마쳤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팔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아프지도 무겁지도 않아요.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가끔 저 혼자 멍하니 있을 때 죽은 그 아저씨 얼굴이 무서운 표정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은 그 아저씨 영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오른팔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아서 팔이 아팠나 봐요. 선생님이 팔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부쩍 화를 냈지만 그래도 곧 체념하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그 친척 아저씨의 아이 손을 잡고서 점점 멀어지는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며 고향으로 내려간 그녀는 며칠 후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팔의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고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회복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 이유가 정말 환자 속에 들어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켰던 죽은 친척의 영혼을 내보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실제 몸과 마음의 여러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증상도 강한 부정과 생각, 감정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감정과 느낌으로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